창업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계형 창업과 기회형 창업. 생계형 창업은 말 그대로 생계 유지를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창업이며, 기회형 창업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창업을 말합니다. 생계형 창업은 사업 역량이 딱히 필요하지 않고 비자발적이며 노동 집약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기회형 창업은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하기 때문에 기존의 시장 형태를 바꾸면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과 아이디어가 새롭기 때문에 경쟁자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진입 장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두 창업 형태의 정의만 보면 창업 활동이 지향하는 방향이 명확히 다릅니다. 생계형 창업은 경제적 가치에 집중하고, 기회형 창업은 사회 변화에 집중합니다. 기회형 창업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면, 창업으로 사회가 변화하면서 따라오는 경제적 가치의 획득은 부수적인 성격이라는 겁니다. 물론 창업 형태를 명확히 둘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업 당시의 상황을 보고 분류하거나 창업자의 의견에 맞춰 구분하는 정도입니다. 생계형 창업도 생존과 성장을 위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둘은 개념적으로 존재하고 창업자가 시장을 보는 자세 정도로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기회형 창업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가 정신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생존율 역시 기회형 창업이 생계형 창업보다 월등합니다. 신기한 사실은 기회형 창업과 생계형 창업 비율로 국가 GDP 성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을 지원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 문제 측면에서 보면 창업 기업 지원은 그렇게 좋은 방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용은 창업 기업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미국같이 창업이 많은 나라도 창업 1, 2년 차의 기업 고용은 전체 고용의 1%에 불과합니다. 창업 초기를 지나 업력이 쌓이면 고용을 담당하는 중요한 창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씨앗이라는 측면에서 창업 기업의 정부 지원은 재정 정책보다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 안전망을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가에서는 자연스럽게 생존율이 높은 창업 활동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생존형 창업보다는 기회형 창업에 지원을 집중하게 됩니다. 참고로 생계형 창업은 높은 폐업률 때문에 오히려 고용 감소를 유발한다는 연구도 있죠. 기회형 창업의 대명사는 기술 창업입니다. IT 기반 사회에서 기술이 역량인 창업가들이 많은 것이죠. 보통 기회형 창업 아이템이 탄생하는 것은 연구실입니다. 연구실의 기술을 시장에 접목하기란 생계형 창업자로선 쉽지 않습니다. 연구실의 인력은 높은 교육을 받은 계층입니다. 이들이 창업을 한다면 자발적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지원 사업의 성과가 실제로 사업화되는 경우는 1%가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업가 정신의 대표 주자인 R&R의 밥 라이스는 40대의 게임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지만 게임 개발자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수익 배분 방식에 변화를 줘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새로운 게임을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주변 인맥을 활용하지 않고 사업에 성공한 것이죠. 60대의 KFC를 창업한 커넬 샌더스는 낮은 연금으로 생계의 위협을 느껴 창업을 했기 때문에 생계형 창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요리 레시피를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알짜 정보를 수집하고 교류하면서 KFC 1호점을 열었습니다. 1008번의 거절 끝에 말이죠. 그 과정에 어떤 정부의 지원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 증권사에서 사용하는 블룸버그 터미널을 개발한 마이클 블룸버그 역시 회사에서 퇴직을 당했습니다. 당시 천문학적인 퇴직금을 받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지만
퇴직금의 40%를 투자해서 창업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업계의 시스템을 바꿨죠. 선진국은 기회형 창업과 생계형 창업의 비율이 3대1입니다. 우리나라는 1대2로 생계형 창업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명예퇴직을 당해 창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을 정글로 몰아낸 업종에서 다시는 일하고 싶지 않은 심리가 그 이유라고 합니다. 이런 심리가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형 창업이 반드시 창업을 통해 기존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나를 버린 매몰차게 버린 업종의 지식을 다른 업종에 활용하는 것 역시 기회형 창업입니다.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것이죠. 창의 학습 도구 트리지의 방법론을 만든 알트슈라는 선박의 용접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후 부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잠수함의 결함을 해결하고 또 같은 방법으로 구축함 함포 문제를 해결하면서 훗날 특허 관련 부서에 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카메라 필름 제조업체가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코닥, 아그파, 후지필름의 3개 회사가 시장을 점유했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되면서 필름을 생산하던 코닥과 아그파는 사라졌지만 후지필름은 필름 생산에 활용되는 다양한 화학 처리 기술을 미용, 의료, 연구개발 소재에 적용해 오히려 기업 가치가 성장했습니다. 기회의 사전적 정의는 어떠한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나 경우입니다. 여기서 적절한의 의미는 여러분이 해낼 수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창업을 생각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과 앞으로 내가 가지고 싶은 무엇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